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여러분께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명과 직결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풍을 너무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 잘 하시고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갑작스런 통풍 발작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법과 생활 습관의 진짜 중요성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의 요산이 증가하면서 관절에 심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급성 발작을 경험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과 식단 개선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것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잘못 알려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통풍 발작의 치료에서 생활 습관 변화의 중요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해도 1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약이죠. 진짜 중요한 관리법과 과도한 음식에 체한 위험성까지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 통풍 발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요,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되면서, 즉 관절에 파고들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빠르게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코리친, 요새는 콜키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소염 진통제, 콜키신, 스테로이드. 급성 발작의 초기부터 이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대부분 통증은요,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진정될 수 있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은 급성 발작 자체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발작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신속히 복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급성 통풍 발작일 때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을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찜질이나 아니면 뭘 이렇게 발을 올리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뭘 바르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조절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성 발작 중에는 생활 습관 변화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책을 찾아봐도요, 얼음 찜질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약물 치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체감이냐면요, 약에 비하면 얼음 찜질은요, 이런저런 민간요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약에 비하면 한 5%밖에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5%도 많이 잡아준 거고 제 실제 느낌은 한 2% 정도 되나? 얼음찜질 아무리 잘해도 한 2%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성 발작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약물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음식까지 다 포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장기적인 예방 차원인데요. 이것도 한 10% 정도만 효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급성 통풍 발작 중에 얼음찜질이 약간 효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효과가 있는 게 한 2%에서 5%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병원 가기도 힘든데 2%에서 5%라도 효과를 보겠다, 난 그거라도 하겠다 하면 그래도 방법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얼음찜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염증 반응을 좀 줄인 효과가 있죠. 얼음이 한다고 하면요, 하루에 뭐 3-4번,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이나 천으로 얼음팩을 감싸고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얼음 찜질은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관절의 부종이나 염증 자체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시고 병행하는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요법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이 얼음찜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꼭 다시 기억하시고, 제가 해보니까요. 그리고 통풍 환자들이 실제로 얼음찜질 해보셨겠지만 해보면요. 그 얼음 무게, 뭐 얼음을 이만큼 담은 것도 아니고 한 요만큼 조금 담았는데도 이 얼음 무게도 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얼음 찜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그냥 얼음팩을 올려놔도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음 찜질 대신에 냉찜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찬 수돗물로 다리에 몇 분 동안 계속 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 찜질까지는 아니지만 수돗물이 여름에도 충분히 차갑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충분히 냉찜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물 튀는 압력으로만 해도 아프고 그것을 참고 냉찜질을 수돗물로 한다고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민간요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급성통풍 발작 예방에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은 과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음식 조심해라. 그거 굉장히 많죠? 그러나 몇 가지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코올입니다. 흔히 맥주가 제일 안 좋다고 돼 있는데 맥주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술 중에 더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술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맥주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놈들이 다 술인데 그 술 중에 조금 더 안 좋은 게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만 안 좋고 다른 술은 괜찮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술은 요산을 많이 생성하기도 하지만 요산을 배출을 잘 안 시켜서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여요. 그래서 통풍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밀가루 음식은요. 술보다는 요산의 변동성이 적지만 고기보다 많아요. 고기보다 밀가루가 훨씬 많이 올립니다. 이게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피하려고 고기 들어가 있는 걸 아예 피하려고 국수나 라면 같은 걸 먹을 때 거의 뭐 그 국물을 다 씻어낸다시피 하고 그렇게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소금만 넣고 그 국수를 삶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산이 높고 계속 발작이 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요산이 계속 변동성이 높아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고프린 음식, 붉은 고기나 해산물 같은 거는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다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적당량 섭취한다고 문제가 없고 적당량 섭취하면은 여러분들 몸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되니까요. 과당이 또 나쁜데 과당은 여기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과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주스에도 많이 들어있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콜라 사이다에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과당이 또 굉장히 또 요산을 많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하고 밀가루 음식, 달달한 음식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폭식만 피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가루도 전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폭식만 피하고 약 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 피하고 밀가루, 과당 정도를 좀 주의 깊게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통풍 관리에서 적절한 음식 섭취 그리고 과도한 음식 제한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요. 과도한 음식 제한입니다. 고퓨린 음식, 고기하고 해산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요. 오히려 영양 결핍이 돼서 몸이 약해집니다. 체력 저하로 건강이 나빠져요. 얼굴도 하얘지고 몸이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집니다. 이것저것. 중요한 것은 특정 어떤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지금은 좋다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퓨린이 어느 정도 포함된 음식이라도 적당히 균형 있게 먹으면 통풍이 확 나빠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외로 요산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요. 음식 제한보다는 폭식하는 것을, 과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뭐 물을 하루에 10잔 먹어라, 20잔 먹어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 절대 반대입니다. 그냥 물을 좀 드시긴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 정말 힘들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긴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10잔씩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적당히 수분 섭취를 하고 체중 조절도 적당히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식 방지. 특히 뭐 고기 아니라고 해서 밀가루 막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술은 이게 나쁩니다. 근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을 안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술을 드시면 통증이 나올 수 있겠죠. 술 드시면 다음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게 아픈 게 내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아플 뿐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고 한 1년 정도 뭐 짧은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요. 그 뒤로는 술을 먹어도 어느 정도 먹어도 연달아서 며칠 계속 먹는 게 아니면 통풍이 잘 안 옵니다. 잘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술 때문에 몸이 나빠질 위험은 많이 줄어든 거고 통풍이 완치가 되고 나면 그나마도 잘 아프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고 약이 90% 한다. 그리고 생활 습관 변화의 중요성,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예 그렇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10% 미만이라 해도요. 술하고 밀가루, 과당이 든 음료수,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음식이고 이 세 가지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고기하고 해산물 이런 것들은 적당히 잘 드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음식 제한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통풍 발작 관리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음식 조절이 잘못됐던 게요. 고기, 해산물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드세요. 밥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요산은 요산대로 계속 올라서 계속 환자는 나빠지고 그리고 약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약도 안 먹으니까 더 나빠지고 이랬던 겁니다. 과거의 치료가 아주 잘못됐죠. 지금도 그 치료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치료입니다. 제발 통풍 관리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통풍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통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생활습관 관리와 음식 조절 같은 것들이 큰 효과도 없지만 그나마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통풍인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이 어떤 병이라고요? 수명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시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